12월 17일 프로토 149회차 저녁 경기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분석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분석글은 포스타입 어플에서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아래 포스타입 채널 링크가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 상위권 전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과 스쿼드 깊이에서 야기엘로냐보다 한 수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속도와 측면 활용이 좋고 홈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팀입니다. 야기엘로냐는 폴란드 리그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상위 리그 팀을 상대할 때는 공격에서 확실한 파괴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운영을 자주 가져가지만 볼 점유율이 낮아질수록 반격 루트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알크마르는 최근 UECL 5경기에서 3승 2패 7득점 7실점을 기록하며 기복은 있으나 홈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홈 2경기에서 3득점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기엘로냐는 최근 UECL 5경기 2승 2무 1패 5득점 4실점으로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득점이 대부분 단발성 찬스에 의존하고 있어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기본 전력, 경기 주도 능력에서는 알크마르가 우세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통적인 유럽 대항전 경험과 스쿼드 깊이에서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 완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팀입니다. 반면 리에카는 자국 리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는 전력 노출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팀 체급과 유럽 대회 경험 측면에서는 샤흐타르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샤흐타르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10득점 5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득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점 관리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히 앞서가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이 눈에 띕니다. 리에카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4득점 7실점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공격에서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점이 누적되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득점력 자체가 낮은 팀은 아니지만 유럽 대회에서는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경기 완성도에서는 샤흐타르가 확실한 우위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팀 모두 최근 흐름과 경기 완성도에서 뚜렷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자국 리그에서는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UECL 일정에서는 체력 부담과 수비 조직력 붕괴가 겹치며 경기력 저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BK 해켄 역시 최근 경기력은 좋지 않습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득점력 저하와 함께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원정 경기에서는 보수적인 운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승부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체급과 홈 이점은 슬로반 쪽에 있지만 최근 폼만 놓고 보면 신뢰도가 높은 쪽은 아닙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4득점 9실점으로 매우 부진한 흐름입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8점에 달하며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득점 역시 제한적이며 선제 실점을 허용한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BK 해켄은 최근 5경기 3무 2패 5득점 7실점으로 승리는 없지만 완전히 무너진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득점 생산력이 낮고 경기당 1득점 남짓한 공격 효율에 머물러 있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한 방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양팀 모두 확실한 우위는 없으나 슬로반의 패배 빈도가 더 높아 체감 불안 요소는 더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조 자체는 명확하게 갈리는 매치업입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최근 성적과 별개로 유럽 대항전 경험, 스쿼드 깊이,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 링컨 레드 임프스보다 한 단계 이상 위에 있는 팀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과 홈 경기력 저하로 인해 완벽한 정배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링컨 레드 임프스는 자국 리그에서는 경쟁력을 보이지만 UECL 무대에서는 수비 조직력과 템포 대응에서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다 보니 실점 이후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기본 전력 차는 분명하지만 레기아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 완성도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4득점 7실점으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점 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비 역시 큰 붕괴는 아니지만 선제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링컨 레드 임프스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6득점 11실점으로 기복이 큰 흐름입니다. 득점 자체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실점이 많아 경기 전체 밸런스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빌드업 단계에서 잦은 실수를 범하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두 팀 모두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 내용의 완성도는 레기아 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매치업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과 홈 경기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이 매우 안정적인 팀입니다. 전반적인 스쿼드 밸런스와 조직력, 특히 수비 안정감이 돋보이며 큰 변수가 없는 한 홈에서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버디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중위권 전력에 머무르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득점력 부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자체가 단조롭고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구조입니다. 전력상 격차는 분명하며 경기 주도권 역시 스파르타 프라하가 초반부터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7득점 3실점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1점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공격에서는 다득점 폭발형 팀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한 골씩 쌓아가는 효율적인 운영이 강점입니다. 에버디는 최근 5경기 2무 3패 3득점 11실점으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득점력이 극도로 낮은 반면 수비에서는 경기당 2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연속 실점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양 팀의 경기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경기는 표면적인 팀 네임밸류와 실제 최근 경기력 사이의 괴리가 꽤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입니다. 디나모 키이우라는 이름값만 놓고 보면 여전히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갖는 팀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흐름과 실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과 같은 안정감이나 지배력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이 1승 4패 7득점 9실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부진이라기보다는 경기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득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 흐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드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 수비 라인이 동시에 무너지며 역습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FC 노아는 팀 전력이나 유럽 대항전 경험 면에서는 디나모 키이우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 팀이지만 최근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6득점 5실점이라는 성적은 공격과 수비 양쪽 모두에서 큰 기복 없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점이 눈에 띄며 상대가 강팀일수록 수비 라인을 낮추고 실리를 챙기는 경기 운영이 비교적 잘 작동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가 중립구장에서 열린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디나모 키이우가 전통적으로 홈 경기에서 가져가던 압박감과 응원 분위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체감 전력에서 추가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C 노아 입장에서는 원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며 자신들이 익숙한 버티기와 기회 포착 구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전력은 디나모 키이우 쪽이지만 최근 흐름과 중립구장 변수까지 감안하면 체감 전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경기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전력 구조상 이번 매치업에서 객관적인 클래스 차이가 매우 뚜렷한 팀입니다. 리그 수준, 스쿼드 깊이, 경기 템포 대응력 모두에서 KUPS보다 한 단계 이상 위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주도 능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유형입니다. 단순한 볼 점유율 뿐 아니라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묶어두는 압박 강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KUPS는 유럽 대항전에서 수비 조직을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을 택하는 팀으로 기본적인 블록은 잘 형성하지만 상위 리그팀을 상대로는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개인 기량과 전환 속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공격 전개에서도 롱볼 의존도가 높아 크리스털 팰리스처럼 세컨볼 회수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는 구조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9득점 4실점으로 득실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배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없이 경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반 리드 후 후반의 템포를 조절하는 운영 능력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KUPS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4득점 3실점으로 수치상 실점은 적지만 이는 상대 전력이 낮은 경기 비중이 컸던 영향이 큽니다. 득점 생산력이 매우 낮고 경기당 평균 1골도 채 넣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조금만 무너져도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득점 생산력 측면에서는 크리스털 팰리스가 안정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도부터가 명확하게 갈리는 매치업입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스페인 라리가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기본적인 경기 템포 압박 강도 전술 완성도에서 UECL 참가 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전력입니다. 반면 드리타는 리그 수준과 선수층, 국제대회 경험 측면에서 라요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뚜렷한 팀입니다. 특히 이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이 라요에게 추가적인 안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요는 홈 경기에서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 팀이며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로 흐름을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반면 드리타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 운영을 주도하기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두는 팀으로 기본적인 경기 플랜부터가 수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라요는 3승 1무 1패, 10득점 7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득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점 역시 한 경기당 12골 이내로 관리되는 흐름입니다. 공격에서 특정 구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드리타의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2무 1패, 4득점 5실점으로 수치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득점 생산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골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아 흐름을 단번에 뒤집는 힘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라요가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고 라인을 올려 압박하는 구조, 드리타는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역습이나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득점의 주도권은 라요 쪽으로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상 우위가 분명하지 않은 하위권 팀 간 맞대결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샴록 로버스는 아일랜드 리그를 대표하는 팀이지만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전력차와 경기 템포 적응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반복해왔습니다. 반면 함눈 스파르탄스 역시 몰타리그 소속팀으로 국제대회 경험과 선수층의 깊이 측면에서 강팀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전력입니다. 즉, 이 경기는 강팀이 약팀을 누르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실수를 줄이고 경기 흐름을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홈 이점을 가진 샴록 로버스가 경기 주도권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완성도가 높지 않아 압도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샴록 로버스의 최근 5경기 성적은 1무 4패 4득점 12실점으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골 미만이며 실점은 경기당 2골 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실점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결정력 부족과 수비 라인 간격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눈 스파르탄스 역시 최근 5경기 1승 4패 3득점 8실점으로 흐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점 규모는 샴록 로버스보다 조금 덜한 편이며 대량 실점보다는 12골 차 패배가 많다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공격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경기당 평균 득점이 0.6골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에서 공격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당 득점 기대치가 낮은 팀들 간 맞대결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한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종 예측 결과는 포스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링크는 저희 채널 프로필 아래 혹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타입 채널의 모든 개별 분석글은 구독만 하신다면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